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고 프로그램 순매수도 지속되는 등 수급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부품 등 IT 업종 위주로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금일 글로벌 증시 살펴보니까요. 미국은 상승세로 유럽은 다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현대증권의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엇갈리는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소폭이나마 오르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에 GDP 호조 등 최근 펀더멘털 개선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랠리 부담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뉴욕 시장에 대한 전망을 현대증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미국 시장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폭이 조금 과거 그 경험치보다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조정 압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됐고요. 더욱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 추가되고요. 유럽도 이제 통화 정책 변경을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달러 강세, 즉 다시 돈들이 조금 미국 자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수요 증가들이 좀 상당 부분 환율 측면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미국의 그 펀더멘탈 징후가 계속 현상을 유지하거나 개선된다면 미국 증시는 오히려 큰 폭의 조정 없이도 현재와 같이 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상대적으로 성장의 우위가 있고요. 또 견조한 실물 경기에다가 이익 모멘텀 역시도 상대국 대비 월등하기 때문에 단기 랠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장기, 단기 전망 모두 그 미국 증시에 우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라는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채 금리 상승 속도가 좀 완만한 것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경감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된 랠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상승도 기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현대증권 리포트 살펴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기재돼 있더라고요. 국내 증시 외국인 재매수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지금 7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1.9조 원으로 2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삼성 SDS가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된 거를 선취매가 있었겠고요. 또 포스코 같은 그 현대 그룹에서 중국 그룹에서의 포스코 매물을 좀 받아준 이런 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대략 규모는 한 7천억에서 한 8천억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로는 상당히 적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재반 요인으로 볼 때는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1차적으로는 환율 변동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원엔 환율도 안정이 좀 돼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도 1110원대에서는 추가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가 부분적으로는 경기 하강에 대한 압력을 막아줄 가능성이 있고요. 유로존의 통화 정책 그리고 미국의 경기 호조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탈 개선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매수 금액은 좀 아까 말씀드린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자사주 매입이 늘고 있는 이제 대형 대기업들이라든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는 점, 또 주주 가치라는 재고 노력들이 부과되고 있는 점을 볼 때는 이제 충분히 이런 펀더멘탈 부진을 커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외국인 매수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매수 여건으로 중국의 금리 인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21일에 중국의 깜짝 금리 인하가 있었죠.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전망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좀 분석해 주시죠. 예,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투자가 위축되고요. 투자 위축에 따라서 이제 생산자 물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낮아진 그 생산자 물가들이 실제로 이제 소비나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추가적으로 일단 투자 위축을 좀 방어해서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측면이 이제 금리 인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면에서는 이제 가계나 중국 민간 부분이나 이제 비민간 부분 금융기관들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도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이제 아까 말 생산자 물가 대비해서 실질 대출 금리가 상당히 예전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실제적으로는 더 낮춘다 하더라도 실제 그 현재 그 중국이 갖고 있는 연착륙과 구조조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안화 절하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따라서 우리 증시의 미치장이 다른데요. 위안화는 현재로서는 인위적으로 인하를 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위안화는 현 수준에서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중국의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올해 1분기까지는 국내 증시에 좀 소재나 산업재 쪽에 특히 철강과 화학 쪽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ECB도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추가로 좀 돈풀기 행렬에 동참할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연내 국채 매입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과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 주시죠. 예, 드라기 총재가 이제 얼마나 약속을 지킬 수 있냐를 실험할 수 있는 게 다음 달 4일에 있는 ECB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국채 매입 등 다양한 자산 매입에 대한 종류나 규모를 밝힐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실행 시기는 아마 내년이 됐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산 매입의 규모나 종류, 기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화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유로존의 통화 정책에 대한 구체성을 읽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12월 4일은 좀 주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화의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ECB의 자산 부양 효과가 만약에 스피로버 될 수 있는 기대치가 있다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당장 보기에는 수급적으로는 연내에는 이런 유로화 약세 부분이나 자산 매입 정책이 올 연말에 외국인 매수, 즉 국내 유럽계 자금의 유입으로 기대는 좀 이르고요. 아마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목요일 관심주였던 동원 시스템즈가요. 26,800원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패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승률은요. 41승 37무 26패가 되셨는데요. 동원 시스템즈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AS 좀 해주시죠. 네, 컨디션 난조예요. 네. 참. 동원 시스템즈 패가 되었고요. 그때 매매 복귀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만 다음에는 또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여기 위치였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추천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자, 첫 번째 지지, 그리고 두 번째 지지, 그리고 세 번째 지지 보고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미끄러지고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사실 큰 변동성은 없고, 대신에 중요한 문제는 시간과의 항상 싸움이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자체가 일주일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려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 종목이 그렇게 나쁘다고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단 권역을 보시면 자,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거래량이 상승시킬 때 이 거래량 자체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거래량 자체는 없어요. 맞죠? 거래량이 없고 그냥 이렇게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다만 여기에 10월 28일 날 큰 양봉이 한번 형성되었던 자리, 자, 요 자리, 하단 권역의 이 자리 25,500원 자리는 상당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리 자체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손절 됐습니다. 손절 처리하시고 대신 여기에서 아직까지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하단에 25,500원 자리까지는 홀딩하는 전략,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을 크게 노리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원그룹이 세 가지 시장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산시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품시장,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포장산업시장입니다. 자,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치, 동원하면 참치죠. 그만큼 막강하고요. 자, 식품시장은요. 동원에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자, 만두 종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동그랑땡도 있고. 뭐 있습니까? 또 떡갈비도 있고, 맞죠?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이에요. 그 동원 그만큼 장조림, 뭐 포장류 이런 부분에서도 꾸준히 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신성장 동력은 바로 이 포장에서밖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수산과 식품은 이미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동원이 좀 더 크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포장 산업 자체를 더욱더 육성시켜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신성장 동력으로 바로 이 포장 산업이 뛰어들었는데 그걸 맡고 있는 게 바로 이 동원 시스템즈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단기적인 상승으로 과연 끝이 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신성장 동력, 그것은 기업의 앞으로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자.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시 들어봤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부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오를 거기 때문에. 네. 자, KG 이니시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KG 이니시스, 자, KG 이니시스 막 문제가 많았다, 그죠? 뭐가 문제가 있었으면 카카오페이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데요. 저는 카카오톡을 잘 안 합니다. 예, 잘 안 해서 답장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카카오톡에 보시면 카카오페이라는 게 다시 한번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가입 절차가 조금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보다는 이 카카오페이가 시장에서 돌풍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만큼의 돌풍은 불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미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쇼핑을 할 때 또 카카오페이를 거쳐서 하고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귀찮아하십니다. 맞죠? 자, 굳이 그걸 또 카카오톡으로 접속을 해서 그 카카오페이를 통한 결제를 해야 되는가 의문을 가진다는 거죠. 그냥 이 모바일 쇼핑을 쇼핑하고 난 다음에 그냥 곧장 결제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공인인증서를 매번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 공인인증서 말고 좀 더 간편하게 결제할 수는 없을까? 벌써 거기에 조금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카카오톡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카카오페이가 보여줬던 이 간편 결제라는 것은 상당한 시장의 돌풍의 핵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KG니시스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35%가량 됩니다. 자, 어디에 되냐면 온라인 전자결제 PG사거든요. PG사라는 게 뭐냐면 자, 카드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소 뭐 이렇게 쇼핑몰 사이트가 있죠. 그럼 그 쇼핑몰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카드사와 계약을 맺잖아요. 이런 중간에 이제 PG사를 통해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결제라는 이런 시스템을 얘네들이 바로 이 PG사들이 대행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카드사와 그리고 이 사이에 게이트웨이 형식의 그런 기업들이 바로 PG사라고 하는데
자, 이 KG에니시스가 35%를 차지하고 있고 LGU 플러스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 이 세 가지 업체가 독과점 시장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게요. 업체별 모바일 시장 규모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결제가 이제 모바일 결제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 바로 종합몰, 전문몰보다는 이제 오픈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소셜 쇼핑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소셜 쇼핑에 세 가지의 큰 공룡이 있다고 하죠. 바로 티몬, 쿠팡,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에 이제 위메프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요. 예. 자, 그 세 가지 회사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35%를 바로 이 KG에니시스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두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혹시 노란 모자 아저씨들 혹시 아십니까? 자, 엘로우캡 바로 택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택배 바로 육상교통, 유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유가 하락과 맞물리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엘로우캡이 상당히 지금 다시 한 번 더 영업 손실권이었다가 다시 아직까지도 영업 손실권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적자폭을 줄이고 있는 과정이고, KG에니시스는 여전히 뭐 실적이 좋은 상태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엘로우캡이 까먹고 있던 영업이익을 지금은 거의 상쇄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KG에니시스의 연결 실적은 4분기에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기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앞서서 이제 제가 간편결제에 대한 말씀을 꾸준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KG에니시스는 지금까지는 어떤 형식입니까? 바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그 결제 방식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사람들은 쇼핑을 하려다가도 참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2번 정도 접속 안 되면 짜증나요. 맞죠? 그럼 아유 그냥 집에 와서 컴퓨터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KG에니시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K페이라는 부분인데요. 간편결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공인인증서 자체의 등록 방법 자체가 너무나 구식이다. 그리고 결제를 유발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지금 KG에니시스가 이번에는 K페이라는 결제 시스템, 똑같이 뭐 카카오페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들고 나왔습니다. 곧 발표할 예정이고,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이 전자상거래 시장, 자, 근데 이 그 전자결제 시장 안에서 이런 PG사들은 좋은 점이 있어요. 자, 매출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어요. 예. 어차피 작게 사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그 쇼핑 규모가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를 사든 아니면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사든 그렇게 큰 상관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KG에니시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월봉 한번 보시면 자, 박스권 돌파했다 그죠? 기업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달라진 상태고, 자, 두 번째, 자, 이 자리가 또 맥점이래요. 자, 얼마 13,300원, 13,200원인데, 자, 한번 다시 일봉으로 넘어와서 같이 보겠습니다. 13,600원, 500원. 자, 이 자리인데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급 봅니다. 하단에. 자, 기관의 매도세, 자, 보이시죠? 자,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세. 자, 다시 한번 또 기관이 또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리는데, 자, 외국인은 팔고 나가는데 기관이 좀 사고 들어왔죠. 그리고 저가 권역에서 다시 한번 더 여전히 형성이 됐고, 여기서 사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 이 자리부터 이제 하단 권역 자체는 지금 매수에 대한 구간이죠. 그거를 조금 인식을 하시고, 방송에서는 정확한 매수가까지는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강연회라든지 아니 공개 방송을 들어오셔서 그때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자리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손절가는 13,85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KG에니시스가 날라갔다.
그러면 이성로 전문가가 또 안 꺼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 5% 공략주로는 KG 이니시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강연을 앞두고 계시죠? 강연을 소개도 좀 해주시죠. 예, 여의도 상당히 큰 규모는 또 저 혼자 합니다. 네. 예, 혼자 하는 이유는 있겠죠. 자, 여의도 바로 금융의 중심, 바로 하나대투증권 본사 10층에서 저 혼자 오후 2시에 일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주차는 무료고요. 참가비도 무료입니다. 예,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자세한 거 물어보시고 오셔서 소중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루 멘토님 외롭지 않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도요, 샘플러스의 정지훈 멘토님, 유아타증권의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희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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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시작을 했죠. 어제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었었습니다. 금일 일단 5%대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7만 원권에서 좀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그룹주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듭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아마 이 시장은 상승 출발을 좀 할 건데요. 1993.65포인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548.46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어느 정도 2000포인트대에 대한 이 테스트, 시도는 한 번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더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어떠한 흐름들이 좀 나오는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괜찮은 그런 주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고, 건설 섹터도 강보합권에서 일단 거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신에, 금융 섹터는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철강 쪽도 마찬가지로 약보합 정도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화학 섹터도 나름대로 조금 소폭 밀려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좀 더 밀리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일단 삼성전자 한 종목이 오늘은 움직이기 때문에 좀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42% 하락한 17,310.49엔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6%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SK하이닉스는 소폭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 오늘 반등 나오고 있죠. 2%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삼성생명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신한지주는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합니다. 6%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와 SK텔레콤, 기아차 나란히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죠. 동서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CJ 오쇼핑과 CJ E&M, 컴투스는 모두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정희성 PB님께서 현재 업종별 분위기 살펴봐 주실까요? 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양시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사실상 삼성전자가 오늘 5.6%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10포인트는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상 마이너스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5.8% 급등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3.7%, 삼성전기 2.1%, 삼성그룹 특히나 IT 쪽 계열을 해서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타 IT 쪽은 약세입니다. SK하이닉스, 서울반도체, LG디스플레이 모두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약한 모습인데요. 가장 약한 모습은 증권업종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급등했었던 유아타증권이 오늘 3%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우리투자증권이 4.3%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키움증권 모두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들도 약보합권인데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기업은행, 신한지주 모두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들도 오늘 약세인데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모두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강세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 골고루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 디스플레이 쪽이 가장 강한데요. 잉크테크가 오늘 2.19%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바텍과 SFA, GD, 아바텍 등도 강보합권의 모습이고요. 오늘 게임주도 강한 모습인데요. 위메이드가 2.7% 가장 강합니다. 엑토즈 소프트, 조이시티, 게임빌, 웹젠 등도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 쪽에서는 J콘텐츠리가 2.3% 강세고요. SBS 컨텐츠 오브 J콘텐츠리, SBS 컨텐츠 오브와 CJ E&M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장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기관들이 매수해주고 있네요. 예, 시장은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 최근에 연속적인 순매수를 좀 기록을 했었죠.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273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기관 쪽에서는 24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 5억 정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9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과거 얼마 전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좀 틀린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이제 매도로 조금 전환이 되는 듯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 유입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매도 우위로 좀 전환이 됐다라는 거. 일단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죠. 다음 카카오라든가 삼성 SDS, CJ 대한통운 이런 기업들을 상당 부분 좀 매수를 주고 난 이후에 이제 정관 변경 이후에 일단은 차익 매물이 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외국인 쪽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시게 되면 여전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삼성전자, 삼성 SDI, 제일기획,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그룹주들이 6 종목이죠.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삼성그룹주들을 상위 6개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삼성그룹주만의 잔치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다음 카카오, DHP 코리아, 메디톡스, 톱텍 이런 기업들 위주로 일단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삼성그룹주들이 대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쪽으로 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특징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환율이 3원 50전가량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외환시장은 미국 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로 3원 50전 하락한 1,103원에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뉴욕시장에서 달러하는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와 소비 지출이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 영향으로 대부분의 통화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거기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 유절 휴장 연휴 영향으로 인한 차익 실현도 시장에 유입되면서 약세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시장에서 1개월물 NDF도 2원 70전 하락한 1,105원 50전에 최종호가되며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글로벌 달러 약세와 월말로 인한 내고 유입으로 하락세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도 한산한 거래 속 월말로 인한 내고가 시장에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며 1,100원 중반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거기다 엔화도 117엔 중후반대에서 안정화를 보이면서 매수세가 약해지며 조금씩 하락폭을 줄여나갔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내고 유입에 따라서 하락폭을 조금씩 늘려가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 장시작 전에 발표된 한국은행에서 10월 경상수지가 지난달보다 흑자폭이 늘어난 90억 1,000만 달러로 발표된 것도 하락 압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말 장내 속 공급 우위가 재차 확인된 가운데 엔화까지 안정화를 보이고 있어서 매수 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엔원 재정 확률이 940원대 밑으로 하락하면서 당국의 경계심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실개입도 꾸준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여 1,100원대에서 하단이 지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엔화 연동되는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엔화의 움직임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엔화가 미국 휴장 영향과 118엔대에서 계속적으로 상단이 제한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의지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여 큰 폭의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내고 유입량에 따라서 하락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예상 레인지는 1,100원에서 1,109원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자사주 취득 결정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일기획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처분 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금일 신규 상장한 CS윈드죠. 하한가 진입했다는 소식인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삼성그룹주들 일제히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식인데요.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면서 삼성그룹주 전반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자였죠. 하나그룹의 삼성테크인 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는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은 오늘 삼성전자 5%대 급등했던 부분도 볼 수 있고 우선주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취득 결정했던 제일기획 7.3% 급등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S나 삼성 SDI나 삼성물산, 삼성전기 등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2015년도에 1%의 시가 배당을 이제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자사주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한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배구조 변화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주의 주가는 큰 폭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가긴 하겠지만 앞으로 근데 기본적인 자사주나 배당 쪽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플레이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영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어떤 턴어라운드의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5.4% 급등 이후에는 한번 주가가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제일기획인데요. 제일기획도 마찬가지로 오늘 5.2% 급등이 있었죠. 우선은 2,200억 규모의 자사주 처분 소식에 의해서 강세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을 해서 급등을 했고요. 제일기획은 자사주를 처분을 하면서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확보가 됐던 것이죠. 2,200억 원의 규모의 자사주를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양 시장 모두 양 종목 모두 급등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식 처분으로 제1기획이 보유한 자사주는 이제 5.96% 정도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식보다도 아무래도 제1기획의 처분 소식이 더욱더 강력한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 한 번쯤은 더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오늘 첫 상장했던 종목입니다. 풍력타워 전문 제조 기업이죠. 우선은 지난 10년간 5,600여 기의 풍력타워를 글로벌 풍력단지에 공급을 해왔었습니다. 육상 풍력타워 시장 점유율 50% 정도로 글로벌 1위 업체로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본사 관리 조직만 있고요. 현재 중국과 베트남, 캐나다 현지 법인의 공장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기순이익이 383억 원으로 2014년도에 기록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공모자금을 통해서 해상 풍력타워 시장에 이제 진출할 자금으로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그 청사진 같은 경우는 지멘스의 영국 해상 풍력 프로젝트 이제 참여를 해서 풍력타워를 이제 공급키로 지금 업무 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한가의 움직임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선은 시초가 자체가 33,300원에 우선은 마무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풍력 자체로서는 앞으로도 무궁한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보면 풍력과 태양열 모두 우선은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보리어품 같은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태양광에 대한 사업을 이제 광의사나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 지금 현재 태양광과 풍력 물론 앞으로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청사진은 매우 좋지만 지금 당장 전기는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전기로서 이것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열 앞으로도 이런 쪽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의구심이 굉장히 크다. 차라리 셰일가스라든지 원자력 그런 쪽으로 당장의 배고픔을 채우고 있고 앞으로 장래 희망은 좋지만 지금 당장에 먹고 살 월급을 벌어야 되는 쪽은 풍력이 아니다. 수력이라든지 화력, 원자력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 그나마 수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매출을 채워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오늘 하한가의 움직임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가 충분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하한가 잔량이 77만 주기 때문에 밀리는 부분이 앞으로도 며칠 정도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그룹 주들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에 일제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테크위는요, 한화를 피인수한다는 소식에 이거래일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은요, 추징금 부과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건인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금일 같은 경우는 5.7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초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출발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는 시가를 회복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27만 원대의 주가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2조 2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죠. 여기에 따라서 삼성 SDI라든가 아니면 삼성전기 이런 종목군들도 동반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과도 좀 맞물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드는데요. 배당을 좀 높게 하거나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이런 두 가지 좀 방법이 있겠죠. 주주에 대한 환원을 한다면. 근데 이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다라는 점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자사주 매입이 좀 더 좋을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배당을 하게 되면 그 세금을 좀 내야 되고,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본다면
자사주 매입을 해주는 게 좀 더 좋은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130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 이상권역까지는 좀 더 힘든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한 14만 5천 원권역 정도 때까지 그 정도까지 좀 추가적인 상승 시도로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기업들이 어떠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인데 삼성전기가 조금 강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꾸준하게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는데 일단 추세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돌렸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지만 바닥은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실적이 좀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점까지 일단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일단 지금 자리때 사실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가가 상승을 좀 너무 많이 했고 낙폭이 상당히 컸었죠. 거기에 따른 반등도 일단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섣부르게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 영역이 아닌가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삼성테크인입니다. 삼성테크인이 하나 쪽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안 좋은 점과 뭐 좋은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안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삼성이라는 이 삼성이라는 프리미엄이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전날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좋은 점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면 하나 쪽에서 방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 쪽으로 좀 넘겼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이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 시너지 효과는 좀 충분히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10월 달에 형성돼 있던 이 저가를 깨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 자리대를 과연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바닥을 찍고 나서 10월 24일 날 바닥을 찍고 나서 주구장창 올라갔는데 그 매수 주체가 바로 기관입니다. 여전히 10월, 11월 한 달 기준으로만 좀 봤을 때 기관 쪽에서는 약 120만 주 정도를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이 기관 쪽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손절매를 단행을 할지 아니면 보유를 할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인데 손절을 안 한다라면 일단은 추가적인 좀 반등 시도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손절매로 좀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 좀 더 밀려내릴 수 있다라는 것, 즉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약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신세계건설입니다.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과징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7% 정도 좀 빌렸죠. 근데 조금 이 기술적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받을 시기가 됐을 때 항상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급락이 났다면 뭐 하한가를 가거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요. 장중에 9%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뭐 조정을 좀 받을 자리때까지는 받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거래량이 금일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추이를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평상시에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많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거를 따라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매수를 뭐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신세계건설이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지방건설사 쪽을 좀 선정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시장 발전 방안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증권주들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산성 LNS는 창의항공이 입점되면서 해외 영토 확장 소식에 이거래일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로직스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아이폰 6의 배터리 납품업자로 확정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증권주들 일제히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투자증권이나 대우증권은 5%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뭐 주식 시장 발전 방향 발표에 살짝의 반등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밀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 전날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이제 기존 자기 자본의 60%에서 100%까지 늘리고 가격 제한폭을 종가 대비해서 30%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제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제 혜택이 빠져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권주들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증권주들 이제 이런 정책적인 효과는 하루 정도의 호재밖에 지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주식시장은 이제 어떻게 봤었을 때는 증시 자체의 그런 활황 부분이 굉장히 클 텐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뭐 녹록치는 않은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삼성그룹의 그런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IPO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특히나 GDP의 성장률이라든지 수출의 호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엔화의 약세라든지 중국 쪽에 대한 기업들의 성장성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자금도 지금 후광통을 통해서 조금 자금이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같은 뭐 이머징 시장으로 봤었을 때는 뭐 MSCI라든지 그런 쪽으로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고요. 일본 쪽으로 수출이 맞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향후의 행보가 증권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한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LNS 보시겠는데요. 지금 창의공항에 입점이 확정이 되면서 해외 영토 확장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다시금 주가가 바운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 영업이익이 69억 원으로 지난 같은 기간보다 1170%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도 68%, 당기순이익도 840%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를 할 것은 사실은 주가가 그동안 올랐던 것에 다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었을 때 주가가 밀리는 현상이 보통은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이 됐었죠. 삼성 LNS는 하지만 지금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550원까지 찍고 지금 23,000원까지 다이렉트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컴투스 같은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미 실적은 주가에서 반영을 하고 그 이상에 대한 실적의 증가분은 관망세일 때는 주가가 미리 관망을 하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앞으로도 또 횡보 구간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창의공항의 입점이라든지 지금 또 아울러서 일본 간사이 쪽이라든지 필리핀 마닐라 면세점에 또 입장하는 상황 이렇게 성장성에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횡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조차 없었을 때는 급락의 움직임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국 쪽 외에도 면세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 제품을 깔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여기서 한 번 더 점프업을 해야지만 다시금 주가 바운딩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 LNS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SDI 등의 아이폰 6 배터리 납품 관련주인데요. 오늘 뭐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파워로직스, 그다음에 이렌텍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아이폰 6 배터리 납품 업체로 확정이 됐다는 소식에 의해서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아이폰 6가 중국의 심플로와 더 사이에 배터리에 탑재가 됐는데요. 우선 SDI가 지금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파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 공급에 들어간 상황이고 SDI의 배터리 납품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SDI뿐만이 아니라 SDI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이렌텍도 강세인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렌텍이라든지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런 추가적인 배터리 공급 소식에 의해서 급등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중국 업체와 같이 붙었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은 상당히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포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I 아이폰 6의 공급만으로는 지금 오늘로서 그 주가에 반영은 다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객사의 다변화가 돼 있지 않은 이상은 성장성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펙이 감산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정유주들 일제히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동양네트워크스는 현대오일뱅크 출자 전환 호재에 나흘째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추럴 엔도텍은요, 미국 진출 기대감에 3거래일째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정유주들이 뭐 2%에서 3% 정도대의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경기 민감 섹터들이 좀 많이 오른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조정을 받을 자리대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감사는 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뚜껑을 확실히 좀 더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향한다라면 지금 이제 80불을 하회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추가적으로 하향을 할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얼추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대는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유주들을 보게 되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좀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종목군을 좀 볼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이제 4분기 때 이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4분기에 대한 실적이 확실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인데요. 그만큼 이제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정유 섹터들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 섹터의 탑픽으로 좀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폭이 상당히 뭐 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 더 눌림목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되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10만 원대가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차익을 좀 해주고 다른 섹터나 다른 업종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양네트워크스입니다. 13%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말할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인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벌써 뭐 상한가가 네 번째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보게 되면 뭐 출자 전환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현대오일뱅크에서 뭐 출자 전환을 했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호재가 된 부분들인데 일단 관리 종목입니다. 물론 뭐 현대오일뱅크에서 뭐 인수를 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있어 보이지만 지금 일단은 관리 종목이고 주가가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뭐 이거 한번 상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다른 종목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세 번째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죠.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마도 지금 시장 이 4분기 때나 내년도 시장에서도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수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민감주들도 어느 정도 선택받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헬스케어 쪽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이 부분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대세 상승기 때죠. 2003년도, 2004년도부터 2007, 8년도 상승기 좀 기록했을 때에도 이러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주도 섹터의 모습을, 주도주의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주도주의 모습들은 상당히 좀 내수 섹터들 위주로 좀 편입이 되되 그 이후에는 다른 종목군들 위주로 아마 선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당분간 이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박스 하단권역에서 매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정재현 멘토,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유정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증권사별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삼성전자 지수 견인이 큰 의미가 없다. 부품주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증시 부양책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시장 상승이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호재만발 시장 견인이 기대된다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긍정적이다. 분할 매수 전략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호재만발이 시장이다. 또 시장 견인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네, 오늘 아침에는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돋보이죠.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자사주 공시 매입이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가 지수의 상승의 원동력이지만 오히려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인해서 여타 종목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긍정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금 시장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점은 지수가 일단 안정을 찾으면 순환매 차원의 오늘은 물론 여타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순환매가 양호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졌을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그런 방향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 코스닥 역시 최근에 바닥에서 굉장히 움직임이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섹터들 양호한 우리가 살만한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강한 섹터들은 뭐 게임 섹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강했던 사물 인터넷 섹터,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섹터, 미디어 콘텐츠 sek터,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섹터 등 이렇게 코스닥 종목들의 주요한 섹터들이 다들 앞으로 내년이 기대되는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버티는 힘의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외의 종목들의 기회를 찾아볼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한다는 이유는 지금이 저점이다. 우리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앞으로 4분기, 그다음에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신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쪽에 역량을 기울이고 또한 모선사업부의 일부 직원들을 사물인터넷 쪽으로 재배치를 시키면서 지금 앞으로 내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종목을 찾는다면 우리 역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해볼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해서요. 출연을 못했었습니다. 목소리가 지금도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돌아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께 건강하다는 것도 얘기 좀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출연을 좀 했습니다. 제 걱정을 건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문자 메시지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건강 걱정하신다고.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튼튼합니다. 그런데 요새 감기가 워낙 지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대형 IT 쪽에 삼성전자 오늘 6% 가까이나 오르면서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의 이래 강한 상승세, 자, 바로 자사주 매입이죠. 삼성전자 자사주 취득의 의미가 뭐냐, 요걸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요. 삼성전자의 이런 강한 모습들이 결국은 다른 쪽은 지금 좀 빠지고 있고, 삼성 SDA라든가 이런 쪽들은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죠. 바로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동차 쪽에 보시게 되면 아직 자동차 쪽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선정유 이런 쪽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바로 조선정유화학은 기술적 반등이다. 지금 이게 실적이 좋아서 올라오는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고요. 철강금속 역시 지금 그렇게 시장 대비 좋지는 못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이런 강한 상승세는 전체적인 주식에서는 돈이 없죠. 그죠? 지금 제가 계속 얘기드렸던 게 기관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여기 빼서 옮겨 타고 저기 빼서 또다시 옮겨 타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한 군데 몰기 위해서는 다른 쪽의 것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최근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죠? Snet, 코콤 지금 계속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에 엔텔스 같은 경우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도 사물인터넷은 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 보셔야 되고, 자,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올라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자, 문화 콘텐츠 쪽하고 어제 US 관련주들이 케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죠? 제가 월요일 날 수익을 말하다 녹화를 끝내고 나서 US 케어가 화요일 수요일 녹화 방송이 나가고 나서 좀 튀어줬으면 좋은데, 바로 녹화 방송 나가기도 전에 US 케어가 수요일 날 튀어 올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죠? 좀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US 케어 쪽은 좀 좋게 보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중소형 철강주들 좀 여전히 좀 좋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또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LED 관련주들도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요거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죠. 중국 중산층 확대 관련주. 이런 것들은 지속적 모멘텀이 되니까 꼭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죠? 꼭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모든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시장이 가야 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다 또 간다 해서 제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드리고자 해요. 자,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취득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키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자사주 취득은 그룹 지배구조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이 결국은 삼성전자의 지분 취득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거를 공개적으로 대놓고 매수하자니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사주 취득을 해서 공개 매입, 즉 매입을 통해서 어떤 지배 구조의 그런 부분들을 재편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 SDI, 즉 지배 구조 개편과 관련된 주들이 오늘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있는 사물인터넷 플랫폼 회사죠. 스마트 싱지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콰이어트 사이드라는 공조회사도 인수를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시스코 회장하고 이번 해에 회동도 가졌고, 그 다음에 마이클 주커버그죠. 그와 회동도 가졌습니다. 결국은 인터넷, 그리고 이쪽에 사물 인터넷 기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삼성전자의 신성장 날개 동력, 그리고 삼성의 신성장 먹거리 산업을 사물 인터넷 쪽으로 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삼성의 이러한 행보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방향성,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의 합병,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유헬스케어, 사물인터넷,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물인터넷의 큰 맥락 안에 유헬스케어도 있는 것이고 통신장비도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사물인터넷 시장은 반드시 갑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부터 보느냐가 중요한 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가까운 미래의 근접성, 즉 가장 가까운 미래의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근접성을 먼저 따져봐야 된다. 거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통신장비 섹터 쪽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S넷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거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S넷 최근에 모양 한번 볼까요? 지금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은 이 추세를 꺾은 게 아니에요. 자, 1차 파동이 나왔고, 그죠? 파동 이론상으로 봐도 1차 파동 조정, 다시 N자형 파동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단기적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 관점에서라도 이런 좋은 종목군은 흔들림 없이 쥐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가야 될 섹터예요. 자기들이 본인들이 가겠다고 한 섹터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예비금 멘토가 나와서 사물인터넷 갑니다. 사물인터넷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사물인터넷을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그쪽으로 사업 집중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에 지분 매입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키우겠다는 얘기고,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을 사물인터넷으로 해서 제2차 스마트폰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직 목소리가 많이 돌아오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좀 껄끄럽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지금 방향성을 이제 정확하게 위쪽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가면서 아직은 비정상적인 구간이 좀 많이 나와요. 왜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들이 돈이 없어요. 자, 지수는 정상적으로 이제 올려가고 있고, 지표상으로 보면 코스닥도 코스피도 이제 위쪽 방향으로 틀고 있어요. 그런데 종목상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요. 이건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예병군 멘토가 자, 돈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 빼서 한쪽으로 몰고 또 한쪽에 빼서 이쪽으로 몰고, 이걸 기관들이 반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그럼 내가 따라다니면 돈이 되느냐? 안 된다. 그러면 내 돈만 녹아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종목 쪽에서 심지구도 매매를 하겠다. 요 생각을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꼭 설득하고 싶어서 매일 아침에 이런 얘기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해안을 찾아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건강한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분이었습니다. 네, 우리 지수 오늘 예상대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86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547포인트에서 상승 중입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